안녕하세요. 채권 주심 김사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반인들이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때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함정,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유체동산 압류 진행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채무자가 그 집에 살고 있는지 실제로, 아니면 위장전입 상태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실제로는 안 사는 건지 반드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실제로 채무자들은 위장전입한 경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작업이 선행된 이후에 지금부터 설명하는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미리 확인해서 판단해야 하는 내용인데요. 채무자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채무자가 초본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되는데요. 채무자의 배우자가 세대주로 된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유체동산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집행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채무자가 주민등록 초본상에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 형제나 자녀, 부모, 처남 이런 식으로 세대주가 채무자가 세대주도 아니고 그 배우자도 아닌 그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에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에 그 집 안에 있는 유체동산은 세대주하고 그 배우자의 공동 소유로 추정을 하는데요. 따라서 채무자나 그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일반적인 아파트나 빌라를 집행하는 걸 이제 예를 들면 방 3개 중에 채무자가 자신은 세대주가 아니고 세대원인데 세대주의 동생인데 거실 한쪽에 있는 작은 방, 여기 거주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보통 옷장 아니면 책상 하나, 작은 침대 하나, 그리고 옷가지 몇 개, 이게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채무자들은 일부러 본인 소유에 감당하는 물건들은 그 방에 보관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빨간 딱지를 붙일 만한 돈 되는 물건이 없어서 집행에 실익이 없게 되는데요. 채무자가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절대로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설령 운 좋게 감당하는 물건이 있어서 빨간 딱지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 집행 당시 집안의 물건 대부분이 타인 소유, 예를 들면 가족이나 다른 세대원의 소유로 주장하면서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해서 소송으로 전환돼서 채권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실질적인 그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유체동산 압류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채무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절차에서 채무자의 배우자는 두 가지의 권리가 있는데요. 한 가지 배우자의 권리는 유체동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유체동산 매각대금에서 2분의 1 금액을 배우자에게 배당해달라고 하는 배우자 배당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 유체동산이 매각돼서 300만 원으로 낙찰됐다 그러면 배우자가 150만 원을 받아가게 되고 채권자는 3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을 회수하게 되는 겁니다. 집행비용은 채권자가 내고 절반의 배당금은 채무자의 배우자가 받아가게 되는 꼴입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유체동산 압류 진행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배우자의 권리는 배우자가 다른 입찰자보다 우선해서 유체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즉 배우자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 경매 당일날 현장에서 집행관에게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부른 그 동일한 금액으로 배우자가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배우자는 유체동산의 2분의 1이 본인 소유가 되므로 낙찰 금액의
절반 금액으로 합법적으로 배우자가 유체동산의 전체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더라도 배우자가 유체동산 호가 경매 조서를 제시하면서 본인이 낙찰받았으니까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경우에 이후 모든 유체동산 압류 집행은 불능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어떤 추가 동산 압류 집행을 방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채무자 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되는 겁니다. 유체동산 압류 집행할 경우에 배우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채무자의 집이 아닌 사업장에, 사무실이나 공장, 이런 사업장에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채무자가 이 사업장에다가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미리 채무자 사업장을 확인한 다음에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여기저기 채무가 많은 다중 채무자인 경우, 강제 집행을 많이 당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사기성이 짙은 채무자가 이런 장난을 쳐서 강제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설명하면 채무자가 현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지, 여기에 채무자가 지인을 내세워서 제3자 명의로 별개의 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하고 강제 집행을 피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채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채무자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면 글로벌 컴퍼니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해서 마치 외형상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놓고 동일한 주소지 한쪽에 업무 공간을 추가로 만들고 이곳에 글로벌 컴퍼니 NH 뭐 이런 식으로 유사한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제3자 명의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한쪽 구석에 게시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값나가는 기계나 기구, 고가의 제품들을 보관하면서 서류상 제3자의 사업장이지만 사실상 본인의 사업장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가 그 장소에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할 경우에 채무자 사업장인 글로벌 컴퍼니 사무실에는 감당하는 물건이 없기 때문에 빨간 딱지를 제대로 붙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공간에 있는 값나가는 물건들에 빨간 딱지를 붙이려고 하면 채무자가 집행관에게 제3자 명의의 주식회사 글로벌 컴퍼니 NH라는 사업자 등록을 제시하면서 채무자와 관계없는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체동산 압류 집행에 실패하게 되는데요. 채무자한테 오히려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유체동산 압류 과정에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집행했던 법원 집행관도 현장에서 저한테 살짝 다가와서 조용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수한테 당한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경우에 집행 비용만 날리고 한 푼도 회수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기 전에 어떤 구실이든지 핑계라도 만들어서 채무자의 사업장을 미리 방문하고 채무자가 이런 꼼수를 부리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중채무자로서 사기성이 높고 달코 다른 이런 채무자의 경우 이런 장난을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체동산 압류 진행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집행 전에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반드시 확인하고 채무자가 초본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배당 신청할 수 있고요. 우선 매수 신청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회수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사업장에 집행을 할 경우에 특히 채무자가 질이 좋지 않은 경우 이런 채무자의 경우에 사업장에 제3자 명의의 별도 사업자 등록을 해서 강제 집행을 피해가는 그런 꼼수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기 전에 어떤 핑계라도 만들어서 채무자의 사업장을 미리 방문하고
채무자가 이런 꼼수를 부리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집행에 착수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유체동산 압류 진행 시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도 채권 추심, 강제 집행과 관련해서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더 쉽게 풀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권 추심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